배열이라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리스트라는 ADT고요. 그 리스트라는 ADT를 배열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료 구조를 여러 가지 변형들을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서 우리가 해본 게 비정렬 리스트 용량 한정 첫 번째로 만들어 본 거예요. 정적 배열을 이용해서 용량을 고정시켜 놓고 그 이상은 저장을 할 수 없도록 한 자료 구조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한 거고 제가 설명드린 게 요거예요. 필요하면 용량 늘리기. 그래서 이 필요하면 용량 늘리기라는 것은 동적 배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적 배열을 쓰면 딜리트를 내가 직접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정렬 리스트를 범용, 템플릿, T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중복 허용은 숙제로 하세요. 숙제로. 추석 길잖아. 그 다음에 정렬 리스트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 허용하는 거, 중복 허용하지 않는 거를 빼고는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배열과 다이나믹 어레이와 배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왜 2배로 늘리냐. 배열 용량이 부족할 때 용량을 늘리는 방법인데 용량을 늘릴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2배 큰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를 하죠. 그 복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 딜리트를 또 해요. 딜리트도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딜리트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충분할 때는 푸시백이 5N이지만 용량이 부족할 때는 늘려야 되니까 5N이 돼요. 그때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 평균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량 늘리는 거를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 용량을 자주 늘리면 자주 늘릴수록 이 비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평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1000개가 있다가 이 1개를 더 넣으려고 그러면 몇 개로 만들어? 2000개를 만들어. 근데 하나만 딸랑 집어넣고 더 이상 안 넣어. 그럼 얼마나 낭비야. 그게 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인 계산으로 따져서 우리가 계속 넣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용량을 2배 늘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분할 상환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분석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최악의 경우의 비용, 최선의 경우 비용, 평균 비용. 평균 비용하고 비슷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평균 비용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안 한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최악의 경우를 따져보는 거죠. 최선의 경우는 그건 의미가 없죠. 언제 적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 상환 비용은 이게 평균 비용이라고 보면 n번 연산 수행한 거를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수 비용이 되는 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저렴한 연산 수행할 때 비용을 적립한 후에 고비용을 수행할 때 이 비용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용량이 충분할 때는 5N이야. 그냥 맨 뒤에다 넣기만 하면 돼. unsorted array의 경우에는.
근데 용량이 부족할 때는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얘가 한 번에 2번씩 늘리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비용이 5완이 돼요. 그런데 n씩, 뭐 10개씩, 뭐 20개씩, 30개씩 늘리는 걸로 하면 그 비용은 여전히 5n이 돼요. 얘는 2배로 늘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0개를 우리가 1000이야. 1000개를 집어넣고 다 찼을 때 2000개를 늘려놓으면 1000개를 저장할 동안은 평균 비용이 얼마예요? 1이지. 1씩 들어가지. 그런 다음에 또 4000개로 늘린 다음에 2000개를 넣을 동안은 완이야. 그거를 평균으로 내보면 수학은 여러분 나보다 잘할 것 같아. 보시면. 수학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분석은 알고리즘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2배씩 늘리냐? 이 2배씩 늘리는 거는 이 2배 늘리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2배. 2배가 되면은 5완이 돼요. 그럼 3배로 늘리자, 4배로 늘리자. 의미 없겠죠. 왜? 3배, 4배로 늘려봤자 상수 비용이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2배로 늘렸을 때 상수 비용이 되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지. 근데 저는 꼭 2배로 늘려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을 잘 고려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는 거를 쓸 때도 용량을 최초에 내가 얼마 잡고 쓰냐, 이게 뭐의 좌우예요? 성능의 좌우가 돼요. 왜? 용량이 자주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짜는 알고리즘에서 용량이 자주 늘어나면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들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동적 배열을 쓰는 자료 구조를 쓸 때에는 이것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현하고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비용이 많이 든다? 용량을 늘릴 때.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이려면 용량 늘리는 걸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 최소화하는 방법이 보니까 용량을 2배씩 늘리는 거다.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일 때 200 되고 200일 때 400 되고 이게 늘어나는 게 2배씩 늘어나면서 그 사이에 드는 비용이 적죠. 그렇죠? 10개씩 증가시키면은 낭비되는 건 적은데 순간순간에 낭비되는 건 적지만 복사하는 비용이 10개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발생을 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야? 왜 7이 돼? 뭐요? 애니메이션 나왔구나. 다시 푸시 1 하면 원래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 프론트와 푸시 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열로 구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어디다 넣는 게? 맨 뒤에 넣는 거. 그리고 뽑아낼 때도 맨 뒤에서 뽑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뭔가 짤 때,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배열을 쓰거나 벡터를 쓰거나. 그리고 find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순차 검색할 수 있고, 그렇죠? 순차 검색. 비정렬 리스트니까 순차 검색을 하는 거고, remove는 또 찾아야 되죠. 찾는 것도 이제 순차 검색이 돼야 되겠고, 찾은 다음에는 하지만 하나씩 다 땡기는 건 아니야. 땡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맨 뒤에 걸 옮기면 돼요.
sorted array list는 이제 이 정렬된 상태니까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 친구가 제시한 것처럼 앞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비교할 수도 있고, 앞에서 비교하나 뒤에서 비교하나 실제적으로 드는 비용은 같은데 코드의 간결성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진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정렬 리스트의 경우에는 순차 검색을 하더라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진 검색을 해서 찾게 되겠고, 이 경우도 요 L 플러스 H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정수 덧셈을 할 때는 이 정수들이 매우 큰 수가 돼서 두 개 더했을 때 무슨 문제,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을 극복하고 싶으면 더 큰 타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능이 약간 떨어져요. 차라리 인트를 쓰되 식을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유사한 것을 주지만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식으로 바꾸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거예요. 뭐 렁으로 바꾼다, 인트를 렁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언어에 따라서 다르고요. 언어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 이터레이터, begin, end. C++에서는 이제 begin, end. 그래서 이 begin 이 포인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리키고, begin은, end는 마지막 걸 가리키지 않고 항상 마지막 거에 다음 걸 가리켜요. 그래야 begin이 쭉쭉쭉 가다가 요거 가리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봤겠죠.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end랑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end는 맨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맨 마지막 다음 요소가 돼요. 배열 같은 위치의 경우에는 여기가 end가 되는 거지. 여기가 end가 아니라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가 end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구현할 때는 그 부분을 이제 어디서 구현하냐면 얘를 아니 내가 또 엉뚱한 걸, 그러니까 요걸 구현할 때가 아니라 뭘 줄 때, 요거죠. 요거 리스트는 시작 위치고,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는 맨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맨 마지막 다음 요소예요. 이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 하는 게. 그래서 end랑 begin이 있고, 그러면 얘가 begin이 우리가 만들어 온 플러스 연산자에서 하나씩 이동해 가지고 맨 마지막 걸 보고 거기서 또 플러스가 되면은 어디로 가요? end로 가겠죠. 그래서 end가 같아지면은 반복하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실제 만들어 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실제 그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리스트 자료 구조를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 리스트의 자료 구조의 특성들을 얘가 내부적으로 뭘로 만들었지, 용량은 언제 늘리지, 그걸 잘 찾아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배열을 쓸 수도 있어요. 배열을 쓸 수도 있지만 배열은 로우이기 때문에 푸시백, 푸시프런트 이런 게 제공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리스트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앞에 집어넣는 거, 뒤에 집어넣는 거, 꽉 차면 지가 알아서 용량도 늘려주고 이터레이터도 만들어 놨고 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유지한다. 학생들을 뭐 여러 명 유지한다. 그럼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리스트 말고 이제 앞으로 배울 큐나 스택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을 왜 유지하냐? 차례대로 면담하기 위해서 쓰면 큐 같은 걸 써야 되겠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C++에서는 어떤 리스트 자료 구조가 뭐냐면은 벡터라는 겁니다. 벡터. 그리고 벡터는 템플릿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요 위치에다가 뭘 주면 돼? 내가 벡터에 유지하고 싶은 타입을 주시면 되죠. 저게 이제 int도 될 수 있고 인테저 포인터도 될 수도 있고 뭐 객체도 될 수 있고 다 돼요. 잘 만들어 놨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에서 가장 저렴한 연산은 뭐예요? 벡터에서 푸시백, 팝백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는 이해되죠. 맨 뒤에 넣는 거랑 맨 뒤에서 빼내는 거가 가장 효과적인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쓸 때는 푸시백, 팝백 위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벡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연산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 리사이즈를 좀 잘 알아두시면,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용량을 얼마를 잡아서 쓸 건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알아서 조금씩 늘려가게끔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대략 뭐 한 20개면 되는 거다. 그럼 20개 잡아놓고 써도 돼요. 그러면 얘는 그 용량하고 또 사이즈하고 구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쓸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AND가 캐패시티를 줄지 사이즈를 줄지는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알고리즘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벡터들이든 이런 자료 구조들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find, sort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걸 직접 짠다든지 뭐 벡터에서 뭘 찾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있는 각종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바를 왜 설명하냐? 자료 구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자료 구조도 자바도 배울 테니까. 그래서 자바에는 array l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array list. 그리고 얘는 연산이 add야. 그럼 add면 어디다 add 할까? 맨 뒤에다 add 하겠죠. 왜? 그게 제일 싼 거니까 add. set, get. 라이브를 찾아서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도 우리가 배열을 쓰려고 하다기보다는 array list를 더 많이 씁니다. 더 편하니까. 그리고 성능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배열은 내가 다 몽땅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거고, 리스트는 여러 가지 내가 많이 쓸 것 같은 연산들을 함수화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쓸 때 그 언어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뭘로 제공하냐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에는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 또 리스트. 파이썬도 어펜드. 저 어디다 어펜드? 앞에다가 뒤에다 어펜드 하죠. 그러니까 이 연산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름만 다르지. 어펜드, add, pushback. 다 이름만 다를 뿐 기본적인 연산들은
다 비슷하게 제공을 해요. 비슷하게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이제 편하게 좀 쓰시면 되겠고, 시간이 여유가 많네. 좀 더 할게요. 어차피 보강도 해야 되니까.